지금도 그 군정 그 군의 의원들 그 군정 그 재량비가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없습니까? 지금? 네. 공군 없은 지 8년째. 8년이 그 넘 내가 가서 그랬을 거야 아마. 8년이 좀 넘었죠. 의원- 박병종 군수님 그렇죠. 3대 가면서 말에 우리가 말에. 예, 저기 삼선 말에 그때 1년 내가 정도 되겠네. 가서 아 그랬어요? 제가 갔습니다 그것은. 잘하셨습니다. 그건 네, 진짜로. 근데 이제 그게 지금도 유지가 되는데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아 그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저는 네.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면 그만하겠습니다. 네. 아, 그건 정말 단호하게 없습니다. 네. 근데 방금 제가 그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잘하셨다고 하시는 것이 제가 진심이에요. 이 우리 의원님들이 그 처음에는 8대 막 들어왔을 때는 그런 요구가 많아요. 제가 8대 막 하면서 운영위원장을 했었거든요. 요구를 엄청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밖에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선입견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그런 요구사항이 있긴 했는데 사실 그건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도 차라리 이게 없는 게 낫다. 있는 게 다음에 이게 더 그 뭐랄까 좀 폭을 좁힐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될 것이다. 네, 그 군정 그러니까 재량 군 의원 그 재량비 때문에 의회가 행정을 견제를 못하는 경우가 그렇죠. 상당히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여쭤본 거 제일 유명으로 한번 여쭤본 거. 네. 근데 그건 없어진 뒤로 복원이 안 됐습니다. 영광군 의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네. 그걸로 기사를 썼어요. 네, 한번 저 예. 이제 작년 언제 네, 네, 나온 것 작년에.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수사 받고 있어요. 아, 네, 네, 네. 이게 그건 근데 이제 그걸 좋게 재량 사업비 갖고 정상적으로 우리 민원인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면 좋은데 네. 그렇지 않고 이제 부실공사가 돼버리잖아요. 메탄 이렇게 그- 넘어가다 보면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정상적으로 맞습니다.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사람들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해야 되는데 네, 네. 이 사람 저 사람 다 넘어가다 보니 뺄 거 다 뺐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공사하는 사람은 정말 남는 것도 없이 그렇죠. 하자는 하자대로 터지지.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렇죠. 굉장히 좀 힘든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그건 엄청난 폐해죠. 그렇죠. 진짜 폐해죠. 다음에 또 예산이 또 다시 또 재투입될 수밖에 네 없는 맞아요. 그런 또 결과를 낳을 것이고 그건 없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법적으로도 또 그게 권한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집행부 감시가 우리 의회 본연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집행부를 그동안 이제 의장으로서도 직접 감시를 해보셨고 네, 하셨는데 가장 큰 문제는 혹시 어떤 점이 있었을까요? 저희는 이제 사실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 가장 요구하는 것은 저희는 소통을 요구를 합니다. 서로 어떤 이제 정책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는 주가 이제 집행부인데 거기에 견제라는 것은 저희 의회 역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의회하고 소통되지 않는 부분들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을 때는 이제 감시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집행부에서는 옳다고 하더라도 저희 의회에서 봤을 때는 의원들이 봤을 때는 이건 잘못된 부분이다. 이게 발견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지방 정치에 지방자치제가 조금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이미 다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은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국민을 위한 사업을 저희들이 무조건 제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소통은 자 조율을 해보자. 방향성을 조금 더 국민들이 좀 더 이로운 방향으로 또 합리적인 방향으로 사전 조율을 해가지고 진행이 되면은 이 진행도 훨씬 빠를 것이고 또 내실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 기억으로 지금 8대 때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희가 공모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저희에게 그 보고를 할 수 있는데 신청을 하기 전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모 사업적인 조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1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그런 공모 사업 군비가 1억 원 이상 들어가는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라. 그래갖고 서로 의견 조율을 해서 하자 이래갖고 지금은 이제 그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공모 사업이 사실은 좀 소위 말하는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되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또 너무 행정적인 부분에 치우쳐서 하는 경우도 많죠. 이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이제 뭐 어촌 활력화 사업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그게 아시다시피 공모 사업은 딱 일정 규모 하드웨어를 하게 돼 있거든요. 건물을 지게끔. 건물을 지어서 위탁을 마을에다 주면 운영을 못 하죠. 몇 년 지나면 이제 좀 멈춰 있고 또 시간이 더 지나면 폐허가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모 사업 쪽에 좀 견제를 많이 했어요. 네, 지금도 그렇고. 해상폭력 관련해서 네, 한동안에 김 수협 같은 데서 반발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인민 교수님은 상생 같이 하자라고 하는 거 협치 쪽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우리 이제 고흥군은 거의 우리 표현이 이제 3.8면이라고 합니다만 사실은 보면은 거의 4면이 바다죠. 네. 그래서 바다에 이제 물론 우리 이제 뭐 면적이 넓다 보니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도 엄청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율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어떤 소득이 좀 고소득을 올리는 그런 부분이어서 뭐 지금 한참 제일 잘 나간 것이 이제 김 양식인데 김 양식장하고 왜 어떤 먼저 그런 부분들이 생겼죠. 근데 풍력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신재생 에너지인데 국가의 지금 정책이다 보니 같이 발맞춰 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이제 우리 그 김 생산자협회나 우리 어민들이 반발을 했었던 것은 결국은 우리의 어떤 생계의 터전을 침범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풍력이 들어서면은 당연히 어떤 양식이랄지 아니면 새우조망이랄지 이런 어업을 하시는 부분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반대를 하는 부분이었죠. 그런데 이제 며칠 한 2, 3일 전에 이렇게 뭐 공존위원회라고 이제 지금 집행부에서 각 권역별로 공군 수협 권역, 나로도 권역, 나로도 수협 권역으로 해서 공존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이야기를 좀 해가고는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이제 그 회의를 통해서 하겠지만 저는 이제 원론적으로 그런 것이죠. 그 풍력이든 뭐 다른 또 신재생 에너지든지 간에 결국 이제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연금을 주겠다 하는 부분인데 그게 좀 현실성이 있는 부분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국민들은 당장의 어떤 지금 내가 연금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이제 군수님은 뭐 29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저희가 1인당 15만 원씩 주려고 그러면은 1년이면 한 1,08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연금을 준다고 쳤었을 때 저희가 이제 6만 명이 좀 떨어졌습니다만은 6만 명 기준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순수하게 이익으로 남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구조적으로 지금 어떤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인지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확인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이제 현실성이라는 것은 그 기간까지를 두고 말하는 거죠. 29년이라고 말씀을 항상 하시니까 그 안에 이것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능할 것이냐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확인하는 작업이 돼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어민들의 어떤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거죠. 이것은 지금 현재 제가 뭐라고 답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정말 첨예한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은 그 뭐 위원회를 공존위원회든 아니면 향후에 또 민간협의회라고 이걸 만들어야 돼요. 이건 법적으로 딱 그 규정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강제 조항으로. 이런 부분 그런 기구들을 통해서 어떤 뭐 문제들을 하나씩 또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방향성은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 생존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참 난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제 뭐 자료를 좀 피드백 받는 그런 현재 입장이죠. 지금 거센 그 어민들의 그 저항 같은 것이 날로 좀 더 격해지더라고요. 뭐 사내 같은 거 동원하고 네, 그때가 제일 최고조로 올랐었을 때죠. 그랬을 때 그 어민들의 어떻게 달랠 수 있는 그런 보관 같은 것을 같이 군하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만들어지는 그런 게 있나요? 현재까지는 그게 없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또 의회 입장에서 한창 줄기차게 요구했었던 것이 그런 부분인데 지금 뭐 위원회가 이제 얼마 전에 뭐 저희가 조례를 뭐 하는데 그 조례를 저희가 조금 이렇게 유보를 시켰어요. 어떤 그 상생협력기구라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것인데 저희 의회가 빠져 있어서 다시 조정을 해서 하자. 우리 의회가 이곳은 빠지면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요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직은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그 시간적인 게 인터벌이 상당히 길었는데 지금까지가 무회에서는 보수라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저희는 사실은 그런 거죠. 이제 저희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분들하고의 어민들하고 간담회 내지는 뭐 관련 단체하고는 항상 접촉이 있었죠. 이게 그게 결국은 어민들하고 우리 의회하고의 어떤 이런 뭐 그런 부분들은 계속 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집행부하고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성되지는 않았지만 저희는 항상 그게 있었죠. 그런 부분들 과정으로 있다가 저희들도 또 요구할 수 있는 상황 요구를 하고 뭐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제 그 협의체를 만드는 것도 집행부에서 인자 만든 거예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배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들어가야 된다. 이래서 지금 다시 요구를 시켜놓은 상태죠. 지금 신안 같은 경우는 풍류보고 활동연금이 불법을 동원, 편법을 동원한 불법이라고 지금 보고에서 나왔거든요. 그 연금을 주는 걸 말씀이십니까? 네. 아니면 그 자체가 그러니까 순수한 수익으로 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마을 발전 기금이나 그걸 해서 그걸로 해가지고 주고 막 그랬다고 해요. 실질적으로 지금 연금이 아니다. 그런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아직 그 보도 내용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뭐 신안이 이제 선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부각되는 게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는 이제 조례도 좀 이렇게 살펴보고 이랬었는데 근데 향후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인 연금 개념에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는 봅니다만은 방금 이제 말씀하신 그 편법이다 전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못 될 것 같고 저희들은 우리 고흥군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공공주도로 하겠다는 부분으로 지금 공언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편법이나 어떤 이런 부분이 아닌 정상적인 부분으로 해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과연 29년에 이것이 현실적으로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조금 좀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서는 29년부터 그렇게 연금식으로 지원을 하겠다 했는데 근데 정확한 워딩은 29년부터 주겠다가 아니고요. 29년부터는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고 네. 워딩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29년부터는 이렇게 1인당 15만 원 정도 돌아갈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발언이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글쎄 그건 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됩니다만은 이건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작년부터 한 2년 정도 이 마을이 처음에 나온 것이 한 2년 정도 흘렀다면 그동안의 의회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확인이라도 해보셨어야 맞지 않느냐.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저는 이건 이제 우리 의회 차원이라기보다는 네. 제가 좀 개인적인 부분으로 그건 좀 알아보는 부분인데 이건 이제
정확한 부분은 아니에요. 제가 간접적인 부분으로 알아본 부분이어서 사실은 어떤 뭔가를 이렇게 좀 대입을 시킬 만한 그런 다른 예가 없는 거죠.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것은 예를 들어 사례가 있으면 저기는 저런 부분인데 우리가 가능합니까 하는 이런 반박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 데이터가 전혀 없더라고요. 있습니다. 어디가 있을까요, 그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경기도지사 시절에 네네. 경기도 연천군이라는 데서 기본소득을 처음으로 시도했거든요. 그랬죠. 네네. 그러니까 그 신안군도 이제 그 기본소득과 비슷한 개념으로 햇빛연금이라고 네, 네. 진행을 그랬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경기도 연천군에서 그 설계를 할 때부터 기본소득 설계를 할 때부터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네.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인구 유입 효과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거 다 평가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찾아보시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네. 지금 질문에 제가 네. 말씀드린 게 풍력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기본소득 줄 수 있느냐 이제 이 질문을 네, 하셔서 그 얘기예요. 방금 말씀하신 뭐 연천군에 있었던 기본소득 내지는 청년수당 이런 거 하고는 그 사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풍력으로 인해서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로 인해서 어떤 그 연금을 주거나 이런 부분들 사실 신안이 거의 유일한 걸로 그렇죠. 나왔죠. 전국에서. 근데 이제 신안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어떤 이런 부분이 아니어서 이제 대비할 수 있는 부분, 이제 대입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뭐 사실 우리가 대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게 이제 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정현 대표가 그 얘기했던 것은 명칭의 차이지 않습니까? 지금 네. 햇빛 연금이란 거하고 네. 또 지금 그 발전기금하고는 말 자체가 뜻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네. 연금이라는 것은 그 복지에 대한 어떤 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기금이라는 것은 잘라줄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줄수 네. 없는 부분. 네,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을 지금 이정현 대표가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거기에서 할 때도 연금으로 갈 거냐 안 그러면 마을 기금은 뭐지 방금 발전기금. 발전 기금으로 갈 거냐 그걸 명시를 해야 한다 이 말이죠 지금 초창기에. 저희는 사실 발전기금이라는 것은 정확한 법적으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냥 업체하고 그 마을하고의 협의에 의해서 그냥 편의상 주는 부분을 발전기금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 법적으로야 소위 말 발전소 주변 지원 기금이라는 것은 별도의 기금이 있는데 이제 그 마을에 주는 발전 기금은 소위 말해서 그냥 사사로이 주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나가는 것이 그러다 보니 연금하고는 틀리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집행부 같은 경우에도 연금이라는 기본 개념이죠. 연금이라는.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쭙는 내용은 이제 우리 이종현 대표하고 틀리게 군수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의회에서는 어느 정도나 캐치를 하고 있는지 또 그걸 예를 들어서 뭐 2년 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다거나 1년 전부터 나왔으면 당연히 의회에서도 그걸 주민들 편에 서서 알아보고 어느 정도 그렇게 알고 계시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좀 아까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거죠. 사례를 들 수가 없어서. 저는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는 부분에 제가 이제 무슨 해상풍력이 4기가를 한다고 지금 집행부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공공주도 2기가, 그다음에 민간주도 2기가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해상에 딱 꽂는 부분이 이제 다 발전소가 하나씩 생겨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게 제가 정확하게 어떤 산출된 어떤 증명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예측하는 그냥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1,000억이 넘는 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수익금으로 나올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은 어렵겠는데 하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는 거죠. 갑자기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계속 그렇게 더 갑니다. 그러니까, 네. 더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마. 쉬운 질문도
엊그제 장성군을 가가지고 제가 군수 출마 준비하신 분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네. 장성군의 그 지방소멸 대응기금 집행률이 0%로 나왔거든요. 네. 근데 다행히 여기 고흥은 전국 최우수 S등급을 받았어요. 네, 지방소멸 네. 대응기금 네. 확보하고 이렇게 평가 과정에서 지금 88억인가 작년에 확보하고 그 전에 160여억까지 260억.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집행부에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한 축은 의회에서도 뭔가 역할을 했어야 되고 하고 계실 거라고 보이는데 네, 네. 지방소멸 대응 문제에서 의회에서 그런 어떤 시도들을 하셨는지 이제 사실은 예산을 집행을 하거나 정책을 펼치는 건 저기 집행부니까요.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역할인데 사실 처음에 그 지방선별 대응 기금을 저희들이 확보를 아마 전국에서 제일 많이 했었고요. 제일 첫 해가 제 기억으로 지금 그 200 몇십억을 했었던 부분인데 그러면서 이제 점차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집행률도 저희들은 항상 또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적인 거죠.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향성을 어디냐. 지금은 근데 거의 이제 정주 요건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주택이랄지 이런 부분들 그런 쪽에 지금 거의 좀 치우치다 보니까 저희 의회에서는 이제 저희 군정 질문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내용이 있는데 저희는 조금 방향성을 좀 달리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은 우리 저희 고흥이 지금 거의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47점 몇 프로거든요. 그러면 거의 절반이 이제 어르신들인데 또 그만큼은 아니지만 청소년들이 꽤 많습니다. 저희가 또 인구가 또 많다 보니까. 근데 청소년 교육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시설 이런 부분들이 공의가 좀 거의 전무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쪽으로 좀 방향성을 좀 돌리면은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제 여러 의원님들 저도 이제 그런 군정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방향성을 좀 제시를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개선이 된 부분도 좀 있긴 한데 하지만 지역적인 현실 때문에 그 사업이 좀 대동소이한 사업이 어쩔 수 없이 매년 좀 반복되는 것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건 있죠. 저희가 고흥군이 그래도 17개 군 중에 인구가 그래도 해남, 모안, 화순 빼놓고는 저희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의료라는 부분이 제일 취약하죠. 어디나 마찬가지. 그런데 특히나 소아과가 산부인과가 엄청 취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흥종합병원이라는 곳에 산부인과를 오래전부터 지금 지원해 가면서 하고 있고 몇 년 전부터 소아과도 이제 지원해서 했어요. 근데 소아과 이제 선생님이 그만두셔 버려 가지고 그건 한 1년 넘게 1년 조금 더 넘게 소아과 선생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갖고 엄청 우리 부모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또 이제 어렵게 모셔가지고 또 하고는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 군에서 거의 이제 지원을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 다 지원해서 이제 해주는 부분인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있더라고요. 사실 공공의료로 최소한 소아과나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료로 좀 돌려보면 어쩌느냐. 우리가 이제 산후조리원을 산후조리원을 만들듯이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부모들은 조그만 애들이 열나도 깜짝 놀라잖아요. 그럼 여기서 빠르게 만약 공이 없다 그러면 빠르게 제일 빠르게 갈 수 있는 게 순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죠.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소아과나 산부인과나 이런 부분들을 아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기반도 좀 해보면 어쩌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워낙 그 지방소멸 대응기금 그 배정하고 이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건물 중심 사업이 아니라 사람 중심 사업이 네. 이렇게 네. 정책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방향에 맞춰서 의회에서도 좀 건의도 하시고 그러니까요. 네. 하여간 앞으로 이제 더욱더 좀 뭐 저희들도 고민하면서 시민들 뜻에 맞는 그런 부분을 해봐야죠. 지금 간단하게 네. 간략히 이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부정부패라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부정부패 근절 없이는 그러니까 미래가 없다는 그런 슬로건도 있는데요. 24년도에 청년도 국민권익위소관에서 청년도에서 1등급을 받으셨더라고요. 24년도에. 네. 그 이제 작년 아직 발표를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이제 1등급을 유지시키기 위한 방법을 가지고 계신 게 혹시 있으신지 계속 유지를 해나갈 그런 대안이나 이런 것도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참 기분 좋게 제가 의장 되자마자 그게 발표가 됐어요. 그래갖고 한참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청렴도 유지라는 게 뭐 내부 청렴도, 외부 청렴도 이렇게 막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지금 1등급 나올 때도 외부 청렴도에서 좀 뭐 점수를 좀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결국은 저는 그냥 투명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항상 이렇게 뭔가 견제를 받거나 어떤 의식을 하게 되면 조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매섭고 정말 냉철하다 그러면은 저희 의원들은 정말 조심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가다두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게 좀 공개가 되면 좋겠다. 그게 나는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의 가장 정말 큰 업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과정을 좀 투명하게 하는 거죠. 저희도 의회가 원래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되면 제가 기억으로도 전 8년 전에 들어왔었을 때도 녹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내보내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8대 때 전반기에 본회의장이 실시간으로 중계가 됐고 그걸 좀 확대를 시켜서 저희 상임위원회도 지금 실시간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는데 저는 그걸 제가 주장을 하면서 했었던 거 뭐냐면은 상임위원회에서의 그 갑론을박이라는 것은 결국은 엄청난 중요한 일이다. 우리 국민들이 다 아셔야 된다. 의원들이 질문하는 부분에 답변하는 과정의 어떤 답변 내용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의원들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서로 긴장하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가장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직원들이나의 어떤 마음가짐도 중요하겠지만 그 마음가짐을 올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국민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해서 저도 의장으로서 시작을 하면서 제일 중점 둔 게 홍보 쪽으로 좀 중점을 많이 둡니다. 그래서 의장님 지금 지금 재선하셨지 않습니까? 네네네. 재선하시는 동안에 그 주민들하고 네. 좀 밀착해서 그렇게 의정 활동을 하셨을 네, 것으로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가장 기억에 남고 잊지 못할 그런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이제 다른 어떤 민원 이런 부분보다는요. 제가 정말로 정치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중에 제일 제가 이렇게 자각을 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을 회관을 가면 경로당이 이제 보통 남경로당, 여경로당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여경로당을 가는데 어르신들만 계시죠. 근데 거의 뭐 평균 나이가 80세 이상이 될 정도로 그런 어르신들이 계셔요. 근데 선거운동을 하러 간 거 그때 제가 기억 대통령 선거가 뭐 그랬을 겁니다. 그저 이제 이번 정부 말고 그 전에 그때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정세에 대해서. 근데 제 느낌으로는 저보다 더 해박하시더라고요. 정치에 대한.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게 가장 제 내리에 받겠다는 게 뭐냐면은 보통 오래전의 정치들은 유권자들은 모르겠지.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내 이야기에 그대로 이렇게 빠져들겠지 하는 그런 착각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정말 지금의 유권자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하다못해 그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무서운 유권자가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들어서 야 정말로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함부로 예단하면 안 되고 정말로 진실된 그런 정치가 지금은 필요하겠고 그런 사람들만이 살아남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그 외에 이제 나머지 뭐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야. 근데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일이기 때문에 큰 뭐 더 감흥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이 저는 제일 그때 한번 그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의장에서 군수로 출마를 지금 하실 거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출마 선언도 하셨고, 아니 네. 출판 기념회도 이렇게 뭐 네. 들어가고 계시고, 네. 어떤 이제 우리 의회에 계시다가 네. 이제 집행부로 넘어가시게 되면 또 여러 가지 고민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장 크게 고민되는 것은 무엇이었고 또 어떤 취지로 또 결심을 하시게 됐는지 한번. 제가 저기 의정생활 8년이 사실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생각하는 게 있었습니다. 좀 가고 좀 그 뭐랄까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인구가 저희가 한때 23만 4만 그랬거든요. 거의 한 70년대 중반 후반 때는. 근데 지금 이제 5만 9천 뭐 한 2, 300명 되는 부분으로 뜨는데 희한한 것이 인구는 줄어드는데 예산은 매년 오르더라고요. 이게 제가 처음에는 정말 이게 좀 안 받아들여요. 좀 막 의회에 막 들어왔었을 때는. 제가 이제 예산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단순한 그 숫자만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는 예산이 어떤 포지션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인구는 줄어드는데 예산은 늘어나는 것이 제 스스로가 이제 좀 알아지더라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예산은 매년 늘어납니다. 인구는 매년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다른 분들한테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걸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시키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린 게 뭐냐면은 그 예산이라는 부분 저희는 의존 재원이 92% 정도 됩니다. 92점 몇 프로 정도 되거든요. 교부세 뭐 보조금 포함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보조금은 늘어나요. 교부세는 거의 뭐 그 수준에 왔다 갔다. 이제 이것은 인구가 줄어드는 요인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이라는 1조 원이라는 예산이 넘는 지가 저희가 몇 년 됐는데 이 예산이 과연 제가 의회에 있으면서 심의를 하고 이렇게 매년 한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제대로 잘 쓰여지고 있나? 항상 의구심을 거의 한 8년 동안 계속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결론을 제가 내는 것이 예산은 결국은 이 조정을 좀 잘하면은 충분하게 지금보다는 이게 어느 예산은 아마 풍부했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풍부할 수 있을 것이고 어느 쪽 예산은 항상 부족했을 것이고
더욱더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분일 수도 있을 것이고 해서 이런 조정들을 좀 잘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은 현장에 다니다 보니까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려움이 정말 타당성 있는 어려움들이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쪽으로 예산을 좀 물기를 좀 돌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이제 기본적인 부분이고 그게 결국은 정책이 또 올바르게 가는 방향일 수 있으니까 예산이 따르지 않는 정책은 정책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8년의 어떤 기반으로 해서 제가 아는 부분을 대입을 시키면 충분히 제가 목표하는 진짜 국민들이 최우선적이고 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고민은 그거죠. 뭐 의장 할 때도 의원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고민은 국민들이 좀 많이 웃었으면 좋겠죠. 우리 애들도. 먼저 하고 싶은 건 사업 뭐예요? 아 저요? 네, 군수가 다 됐을 때.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 사실 우리 이제 어르신들 정책은 사실은 좀 안정화가 좀 돼 있습니다. 물론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부족한 거 조금 채워가는 부분들이 되면 좋겠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청년들이 좀 기반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저는 좀 포퓰리즘이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연천군의 어떤 기본소득이랄지 뭐 청년 경기도에서 했던 청년수당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하고 많이 또 공격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고궁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하고 싶고 또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놀수 아까 좀 슬픈 이야기지만 청소년 시설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먼저 해보고 싶은 건 그건 하나 있어요. 청소년들 전용 스포츠 타운 같은 네. 그런 부분들 좀 해보고 싶은 게 있죠. 어려운 국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질문을 해주시고 굿이라 그러니까 제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선출직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분명히 유권자가 국민들이 선출해 주셔야지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예를 들은 우리 어르신들의 그런 인식도 정말로 우리 생각을 넘어서는 부분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이 또 유권자가 정말 마음껏 자기 표현을 할 수 있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얼른 됐으면 좋겠다. 특히나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더더욱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항상 저희 선출직들은 소통하는 그런 정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항상 국민분들과 함께 동행한다는 생각으로 또 그렇게 또 현실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국민과 항상 함께하는 그런 정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많이 질책해 주시기 바랍니다.